김유진님이 최고감에서 신고해주십니다. 여러분, 영상이요! 오. 우선은 고민했던 결과에 대해서 보답을 받았잖아요. 오늘까지는 즐기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잘 짜고 첫 낙찰이니만큼 첫 명도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이걸 제일 크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지만 제발 강제 집행까지 가는 일은 없이 원만한 합의하에 명도가 끝나서 임차까지 기분 좋게 마치는 그 순간을 꿈에 그리며 나머지 과정을 잘 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인데도 일 끝내고 온 김벤주입니다. 오늘 명도 전에 안내문을 붙이러 왔어요. 점유자분에게 안내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송 사무장님의 강의에서 배운 그 내용과 저의 물건에 맞게 잘 쳤는데 무섭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어쨌든 저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고 법적인 절차로 제 소유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려드리고 너무 갑의 입장에서 한다기보다는 좋게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좋게 끝낼 수 있는 거를 먼저 최우선 목표를 하자라는 게 이제 명도의 기술의 핵심 포인트고요. 저는 이론은 그런데 사실 이건 잔금 이전의 내용 증명이에요. 사실 내용 증명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안내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낙찰을 받았다는 내용과 이렇게 원만한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 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강력하게 적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원만한 합의가 끝나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잘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좋게 마무리를 해서 제 연락처까지 딱 적어서 왔습니다. 밖에 사람이 나와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왜 옥상으로 왔어요? 우선 좀 숨을 쉬기 위해서 좀 이거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저를 믿지 않아요. 서류로 밀어야 돼. 근데 이게 한 번에 연락이 오는 분들도 있고 2번을 붙여도 연락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 떨고 있니? 아니, 내 건데 이거. 너무 쫄보처럼. 뽑아온 김에 하나 더 혹시라도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접어서 우편함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땐 확실하게 하라고 했어요, 사무장님. 확실하게. 여기선 당당하잖아. 가시죠. 당당하게.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어요. 저 핸드폰만 옆에 두고 지금 거의 머리로는 시뮬레이션 또 아예 10번 돌렸어요. 네, 연락 오면 어떻게 답장을 하고 어떤 멘트를 하면 이렇게 나도 말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사장님은 송 사무장님이에요. 지금. 네, 사무장님이 이 물건을 너가 명도를 잘 맞추고 와라. 그래서 나는 이 명도를 끝내야 하는 직원이다. 그래서 저는 협상을 잘 맞춰서 최대한 리스너의 입장에서 잘 우선 경청해주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걸로. 그 전에 잔금도 치러야 돼서 대출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요. 아직도 더 알아봐야 되고요. 금리나 중도 상환 수수료나 거치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도 조건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 상황에 맞게 알맞은 대출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계획입니다. 이제는 점유자분의 전화만 오기만을 기다리러 가보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우리 소고기 먹고 얼마나 지났지? 지금 한 달 됐어요. 그동안의 과정을 얘기해줘봐. 지금 결론은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처음 과정부터 얘기를 해주면 아예 시작 안 한 분들도 있고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 문에 지금 도망갔니 그냥? 아니 저는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그냥 너무 심장이 떨려서 무슨 조용히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낙찰자라는 거를 알리는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문서로화해서 내용 증명식으로 이제 붙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시그널일 줄 알았는데 채무자에게는 조금 더 안 좋았나 봐요.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고. 좀 중요한 거는 경매를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할 때 낙찰자를 약간 적대시하는 경향이 맞아요. 낙찰자 측에서는 당연히 생각해야 돼. 거기서 나도 적대시 해버리면 맞아요. 서로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돈을 잃거나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남아있는 건 딱 하나야. 자존심. 그 부분을 건들지 않고 리드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쪽지도 되게 짧게 해놔. 맞아요. 그건 초심자의 실수였다. 처음부터 그냥 강하게 확 나가버리니까 맞아요. 상대방도 되게 기분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맞아요.
맨 처음에 전화가 왔니? 아니면은 문자가 왔니? 다행히도 문자가 왔고 먼저 말을 하셨어요.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니까 문자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아주 좋아하죠. 되게 차분한 분이네. 원래는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차분하고 좀 내성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냥. 네. 그럼 맨 처음에 갔을 때 며칠 지나서 갔어? 2, 3일 뒤인가?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이면 아는데 그 전에 간 거네. 초보다 보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매각 허가 결정 난 다음에 가는 거랑 뭐 2, 3일 있다 가는 거랑은 그거는 크게 상관없어. 어쨌든 낙찰 받아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붙여놓고 왔을 때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첫 문자 한번 봐보자. 근데 보고 저도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던지 너무 제가 생각한 반응이랑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낙찰자인데 굳이 그렇게 붙여 놓으셔야 됐냐. 그리고 이제 저는 제 3자 화법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노하시는 거죠. 왜 본인이 맞냐? 본인이 맞다면 신분 확인해라 뭐 이렇게. 본인을 제대로 안 밝히는 거, 집을 비워야 된다고 얘기해버린 거, 그거가 기분 나빴던 거잖아. 명도를 할 때 내가 원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제 처음에 너무 압박하지 말고 들어줘라. 들어주는 게 먼저인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정반대로 한 거야. 얘기를 듣기도 전에 그냥 나가야 된다 당신은 언제까지 비워줘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똑같이 순서가 한두 개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게임이 될 수 있고 어려운 게임이 될 수 있어.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분인지 이런 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내가 내 거를 꺼내야 되는데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 군대는 이게 정중하게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서 그거를 뭐 어떻게 또 전화를 시켰어? 일개 직원일 뿐이고 결정권은 저에게 없다. 너희 사장은 나였니? 당연하죠. 나는 뒤에 사장님 나는 어떠한 결정권도 없다. 나는 이 돈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다. 근데 주도권을 사실 처음엔 좀 약간 뺏기는 느낌이었는데 결국에 이 소유자분이 원하시는 건 많은 돈. 본인은 지금 이사 나갈 돈도 없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네. 금액을 얼마 줄 건지가 그거였어요 사실. 네, 정말 젠틀하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뭐 명도 될 준비도 되어 있고 다 할 건데 이사 금액 300만 맞춰달라. 그럼 계속 그런 이사비 공방이 있었고 얼마로 조율됐어? 170만 원. 170만 원. 그 정도면 너도 잘 했다고 생각해. 그 점유자한테 주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좋겠어. 잔금 언제 내는 거야? 4월 26일로 정했습니다. 왜 빨리 내니까? 왜냐면 명도를 26일에 하기로 했거든요. 26일 날 명도를 하기로 했다고? 이사비에 대한 걸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사 나갔을 때 자기는 받을 수 있냐. 내가 이사비 지금 안 했을 시에 대한 위약금, 그 사람이 이사를 그날 안 나갈 시에 대한 위약금, 그거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안내해드렸더니 오늘 연락이 오신 거죠. 지금 여기 진짜 오기 이전에. 그래서 자서는 저번 주에 끝났잖아요. 그 은행 사정이랑 맞춰서 이제 26일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정했는데 오늘 또 오신 게 26일에 이사 나가신다는 거예요. 경매 초보가 경매 선수처럼 명도하네? 저번 주에 중간 점검했으면 좀 혼났겠다. 거의 뭐 연인처럼 긴 대화들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저희도 다 은행 대출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거 다 방에서 배웠던 거 잘 써먹네. 네, 그럼요. 저희도 다 배운 건데 써야죠. 예. 집을 비워드릴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달라. 이 소유자분은 안 나가겠다, 못 나간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셨고 중간에 그 서류가 뭐였지? 제가 그게? 이제 대출을 알아보는 와중에 여기 이분 매각 취소 결정 이의 신청서 내셨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의 신청서를 내셨더라고요, 법원에. 제가 너무 놀라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등기부 등본을 볼 줄을 알아야 돼. 부동산 등기부에 빚이 얼마 있는지 낙찰 금액보다 채무 금액이 적을 때는 취하 가능성이 항상 있다. 내가 낙찰을 잘 받아놓고 취하를 당했던 그 가능성을 나는 염두를 해뒀던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취하 가능성은 없고 다만 저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너무 의외였던 거죠. 제가 읽었던 사례나 이런 거는 뭐 점유자가 안 나가는 거나 배당받은 임차인이 못 나간다거나 욕을 하신다거나 이런 건데 그래서 경험이 좀 중요한 거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고수는 잔금 납부할 때까지 내가 싸게 낙찰받았다고 하면 긴장을 놓지 않아. 왜냐하면 채무자 측에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매수자를 또 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넣어두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어떻게 좁혀갔어 지금? 계속 연락을 하셨는데 이제 사무장님 굳이 막 소유자하고 많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도 사실 초반에는 계속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나는 낙찰자고 협의가 안 돼도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면 사실 저한테 넘어오는 그 과정이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거에 대한 것만 짚어드렸어요. 원만하게 합의하면 좋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는 거지 이걸 안 해도 우리는 손해가 아니다. 이 과정을 따르지 않으시면 이사비 지급 없고 법적 절차대로 진행된다. 그랬는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지금 처음은 잘 못했어. 근데 중간에는 내가 얘기했던 대로 네. 잘 한 거야. 점유자분한테도 두 가지 선택이야. 법적 절차에 의해서 명도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낙찰자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고 이루어지는 건지 이 둘 중에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고 딱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이런 조건이면 나가겠다고 제시를 한 거구나. 네. 마지막 조건이 얼마였어? 마지막은 조금 저도 세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명도하고 인상이 좀 날카로워졌어. 지금. 오늘 아이라인이 조금 세게 그려졌는데 그래서 소유자분의 이사비만 주장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그거야? 네 이제 요거 5월 1일 이전에는 150, 5월 10일엔 100. 네. 야, 이거 네. 내가 배운 대로 하는데? 네. 그래, 이게 원래 우리도 라인을 정해줘야 돼.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요청만 하니까 옵션을 주는 거지. 5월 1일 전에 150 하려고 하니까 지금 날짜를 더 앞당겨서 20만 원을 올렸던 거네. 좋았어, 베스트야. 저는 맨날 그거 막히면은 사무장님 책이랑 쿵쿵쌤 책 보면서 했어요. 근데 명도 할 때 진짜 사무장님 강의가 너무 도움이 됐다. 이번에 경매 기술 강의랑 명도의 기술 다 도움됐어요 진짜로. 이사비 무리하게 요구하는 세입자 만났을 경우 저잖아요. 바로 멘트 썼죠. 진짜 그거대로 했어요. 아니 지금 여기 봐봐. 당일에 빈지 사진 보내드리고 입금해 주시면 현관 비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일에 직원이 현장 방문해서 이사한 거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돈을 준다고 그래. 입금해 준다고 그래. 이거 만나야 되는 건가요? 그거 또 못 나는 걸 두려워하면 어떡해. 만나겠습니다. 명도 해보니까 어떠니?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한 달 시간 지난지도 몰랐어요. 일하면서 명도 신경 쓰면서 막 또 걱정되고 근데 또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또 너무 잘 됐잖아요. 오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 네, 그거 이삿날 돼봐 알 것 같은데 경매를 하잖아. 그러면 되게 여유를 가져야 돼. 조급함을 내면 안 돼. 내가 처음에 했을 때 하나 안 되면 그 다음 또 도전하고 그 다음 또 도전하고 무조건 한 달 안에 될 때까지 한다고 했지. 그 마인드 가져야 되고 명도도 마찬가지야. 딱 보면은 너 스스로 지금 힘들게 한 거지. 맞아요. 저 사람은 널 힘들게 하지 않았어. 너가 지금 너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됐다는 얘기야. 어차피 그냥 받았으면 그냥 마음 편히 가야 돼. 명도 같은 경우는 정말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절차 하나씩 좀 챙겨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엔 내가 들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한번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더 능숙하게 되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했고 잘했어. 내가 중간에 개입할까 하다가 그냥 뒀어. 심적으로 힘든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너가 이렇게 해내는 모습 보면 다른 분들도 희망 갖고. 어쨌든 잔금 낼 때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합의서 잘 받고. 명도 내가 현장을 보고 싶긴 하지만 이사한 다음에 갈 것 같아. 어쨌든 점심 때쯤 넘어갈 테니까 그 현장 보면서 봐보자. 다음 주에 너의 현장이 궁금하다. 너의 집이. 불안해요. 저도 사실 정말 잘 나가실지 나쁜 짓 다시 안 하시겠죠.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지 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대응하면 돼. 맞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 확인할 거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나가는 날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하는 불안감은 있어. 저도 그거. 그런데 이삿짐 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버틸 이유가 없어. 왜냐면 지금 내가 문자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변수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아. 명도 메이크업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다음 주에 보자. 네. 하나, 둘, 셋. 이거 줄까 이거? 이거? 벽난로? 주세요.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무장님. 어머머머머머머머. 이거 되게. 내가 이거 줄게. 진짜요? 그래서 집 보여준다 하면 딱 틀어놔 그냥. 그리고 대신에 계약되면 다시 돌려줘. 네? 이건 빼고요? 라인라인 좀 세게 진짜 그렸거든요, 진짜로. 다 왔어. 어떻게. 다 왔다. 저기 바로.